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3%대에서 2%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대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2030년까지 최소 70%에서 100% 이상 성장하는데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떨어진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며 우리 갈 길만 가면 주가는 갈 놈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의 사업 보고서에서 타법인 출자 현황을 보게 되면서 우리 셀트리온의 미래를 같이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사업 보고서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으신 분들이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렵기도 하죠.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영업이익률과 매출 총이익률,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서 본업의 경쟁력, 숫자로서 얼마나 펀더멘털이 훌륭한 기업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스가 CMO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셀트리온은 CMO를 이미 넘어서 바이오 시밀러를 예전에 10년 전에 넘어서 바이오 신약 그리고 빅파마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데 시가총액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삼바가 높고 있죠. 어쨌든 오늘 영업이익률과 총이익률을 보게 되면서 우리 셀트리온이 얼마나 파괴력 있는 기업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사업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회사의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나옵니다. 뭐 개요 연역부터 해서 자본금 변동사항,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임직원에 대한 사항부터 해서 우리가 주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꼭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재무제표가 나오거든요. 여기로 보는 것보다 네이버의 그 사업 보고서에서 그 홈페이지에서 손익계산서를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간편할 것 같아서 글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금융 화면을 보게 되면 이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셀트리온 손익계산서예요. 2020년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폭이 있겠지만 1조 8천억 매출액, 영업이익 7천억대, 당기순이익 거의 한 5,900억, 6천억 정도 나올 예정이에요. 물론 약간의 변동폭이 있을 겁니다. 2019년도에 1조 1천억, 영업이익 3,700억, 순이익 2,980억에 나왔어요. 매출액은 거의 70% 가까운 성장률, 영업이익은 뭐 거의 2배에 가까운 성장률, 순이익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률이 2021년도, 2022년도는 숫자를 더 어마어마하게 찍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올해 아마 셀트리온의 역사상의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숫자로서 확인을 할 것이며 또한 시가총액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는 반드시 셀트리온의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셀트리온의 매출 총이익률 그리고 영업이익률 화면이에요. 근데 보통 본업의 경쟁력,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을 때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매출 총이익률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조회사에 있어서는 말이죠.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매출 총이익률부터 볼까요? 2015년부터 19년까지입니다. 60%예요. 거의 60%, 70%, 73%, 74% 정도 나오죠, 막. 다시 56%, 뭐 55%대가 나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마진이거든요. 근데 더 기대가 되는 건 2020년도에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가는 이 이익률이 매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이 부분은 먼저 숫자로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영업이익률을 볼게요. 영업이익률이 43%, 대단한 숫자입니다. 37%, 50%대 좀 떨어졌죠? 30%대 투자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이 부분은 2020년도가 되면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직판 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신약을 출시하잖아요.
숫자로서 당연히 지금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앞으로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고 올까요? 언론에서 극찬이 나오고 있죠. 삼바, 창사 9년 만에 매출 1조 돌파. 보겠습니다. 이 삼바에 대한 그 성장 그 부분이에요. 1조, 그리고 영업이익 2,900억, 7천억, 900억, 5천억, 500억, 4,600억, 600억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한번 볼게요. 먼저 2020년도에 숫자로서도 상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 셀트리온과는요. 그죠? 근데 시총은 오히려 삼바가 더 큽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플러스 알파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바의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에요. 아까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에서 우리 셀트리온과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얘네가 장사를 잘할까요? 잘하는 편이죠. 근데 한번 볼게요. 매출 총이익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업 자체의 경쟁력이에요. 자, 매출액에서 자, 이 부분은 메모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매출액에서 제조 원가, 매출 원가를 뺀 게 바로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액에서 이게 비용이죠. 여기에는 뭐 재고 자산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재료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제조하는 제조 기술의 핵심 경쟁력이 바로 매출 총이익입니다. 이 매출 총이익이 계속 높아지는 기업은 그 기업의 기술력, 독점적인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영업이익 이전에 이 매출 총이익이 먼저 윗단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삼바는 CMO 회사입니다. 우리 뭐죠? 항체를 직접 설계하는 회사예요. 직접 유전자를 자르고 만들어서 유전자 제조합 기술에 의해서 유전자를 설계해서 항체를 직접 생산한다. 이 회사와 그냥 공장을 받아서 그냥 물건을 만든다. 당연히 경쟁력에서도 기술 경쟁력에서도 압도적인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상으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 바이오젠하고 회사 하나 만들어서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있잖아요. 여기다가 바이오젠에다가 자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걔네 설계 기술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애플이 폭스콘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고 대부분 설계 회사는 다 미국에 있죠. 나이키도 설계 회사는 미국에 있고 공장들은 다 해외에 있잖아요. 물론 CMO 회사가 다른 제조 공장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허나 진짜 이 머리는 두뇌는 바로 설계 기술입니다. 여기서 바이오 시밀러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신약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CMO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 경쟁력 숫자에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남는 기준 한번 볼까요? 얼마나 영업이익률과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지. 자, 삼바의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뭐 적자인 건 빼고 2016년도에 9%, 2017년도에 28%, 2018년도에 27%, 27% 우리하고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2배. 이 부분이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이 많겠죠. 그쵸?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제조기술에서. 자, 그 다음 공장하고 설계와 공장을 자체적으로 갖는 기업하고 어떤 상대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 이거 빼자고요. 적자인 거는 그냥 빼고 14%, 10%, 13% 보이십니까? 물론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이세요? 2020년도 보면 10%대예요. 10%대. 우리 40%대. 예? 보이시죠? 30% 나왔지만 더 올라갑니다. 이제 또 직판하게 되고 이제 신약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투자가 됐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과 매출 총이익률에서도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뭐 거의 2배 가까운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영업이익률은 2배가 넘죠. 뭐 3배, 4배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펀더멘탈에서 비교 가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삼바가 54조 7천억, 우리 셀트가 48조 3천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고
그리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스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입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이 25%. 사실 그 물량도 다 유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스의 지분 구조예요. 유통 구조가 25%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이에요. 삼성전자도 있고, 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바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죠. 그냥 한 번 더 보고 가죠 뭐. 그리고 보고 갈게요. 이 부분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최대 주주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쭉 나오죠. 이제 이 부분은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겠지만,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물산이 바로 삼바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금 대기업이 보통 경영권을 승계할 때 보통 이제 이런 방법을 많이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비상장사 아니면 조그마한 상장사에 거기 지분이 많죠. 경영권을 승계하실 분들이 그러면 여기에다 일감을 몰아줘요. 회사를 막 키웁니다. 이런 경우가 보통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요.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를 키워서 하나씩 합병을 하게 나갑니다. 뭐죠? 제일모직. 여기서 이제 삼성 SDS에서 좀 지분을 많이 해서 자본을 키운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그때 CB, BW 이슈가 있었어요. CB는 전환사채, BW는 신주 인수권부 채권입니다. 사채. 뭐냐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 부여된 그런 권리, 빚이에요.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채권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채권. 결국 주식과 연동된다는 거죠. 이거를 최대 그 경영진이나 아니면 이제 오너야 가족들에게 싸게 부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삼성 SDS 넘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제일모직과 에버랜드가 이제 합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게 되죠. 삼성물산과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합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합병을 못했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 있고 지금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성물산의 이 삼성그룹의 최대 그 중심에 있는 몸통은 이 지배 구조가 나눠져 있죠. 지분 구조가. 근데 여기서도 차이가 나죠. 우리 셀트리온은 최대 주주가 서정진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혼자 오직 가족명이나 부인명 아무도 없어요. 계열사, 뭐 관계회사 단 한 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신 기업인이신 거죠. 경영과 그리고 소유의 분리를 한번 우리가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존경만한 분이시죠. 그리고 또 언급 하나 드리면 잠깐 사담으로 서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사후에 우리 셀트리온은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된다. 잘못하면 국유기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조금은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런 말을 언급을 하셨죠. 그 정도로 우리 셀트리온은 투명한 기업이며 정말 존경받을 만한 기업입니다. 제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적인 부분이 또 하나가 해당이 되겠죠. 제가 셀트리온의 방금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기업, 조단위 회사에서 이렇게 거대 다국적 기업으로 가는 회사 중에서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정말 숫자를 너무 훌륭하게 찍는 기업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삼발은 없고 셀트리온에게만 있는 그 기술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고 갈게요. 바이오 산업 분야는 부가가치가 무척 큽니다. 그 중에 몸통인 항체는 전 세계에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몇 개 없어요. 10개? 열 몇 개? 제 기준으로 몇 년 전에 그랬거든요. 많아봐야 20개 미만일 거로 생각됩니다. 전 세계 다국적 회사가 보통 2개에서 3개? 많으면 4개? 이런 회사 안에 우리 셀트리온이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2030년도 안에 화이자를 우리가 꺾는 게 바로 목표입니다. 근데 이 항체는 부가가치가 무척 크죠. 예, 장사가 돈이 많이 남는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바이오 약품에도 0세대 백신, 1세대 제조합 단백질이 있어요. 제조합 단백질에는 부족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과 우리 몸의 호르몬과 효소를 부족하면 채워주면 됩니다. 이게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예요. 근데 얘도 부가가치가 있지만 부가가치가 진짜 높은 거는 몸통은 항체예요. 항체.
여기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 항체에서 바이오 베터 기술이 실현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신약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항체에서 바로 레케노라주. 이 부가가치가 제가 좀 언급을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코로나 지금 신약을 가지고 많이 이미지가 안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다른 회사가 비싸게 받다 보니까 너무 비싸게 미국에서는 400만 원대 그리고 유럽에서 270만 원 정도 268만 원에 지금 계약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레케노라주는 얼마에 도대체 그 계약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 현격하게 적게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는데 여기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너무나 높게 나왔다는 거죠. 독점적으로.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부가가치가 신약은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영업이익률과 매출 총이익률이 50에서 60, 많게는 70%까지 찍었었던 적이 있고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이 40에서 50. 이거 정말 대단한 이익입니다. 근데 이게 2021년도에는 더 커질 예상입니다. 그러니 이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누를 수가 없다. 그리고 힘 빼고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장기간 회사를 믿고 동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짧게 언급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항체가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전 세계에서 만드는 국가가 몇 개 없어요. 정말 전 세계에서 만드는 국가도 몇 개 없지만 다국적 빅파마가 이 기술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정말 많지 않다. 그만큼 정말 뛰어난 경쟁력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설계를 해서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해서 제조, 생산, 유통까지 일괄 체제로서 전 세계에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 정말 뛰어난 회사인데 삼바는 그냥 CMO 하는 회사이다. 설계를 따로 바이오젠에서 해서 얘랑 합작해서 만들어서 이 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비교조차 되지 않고 이 항체를 가지고 우리 셀트리온은 여기서 바로 바이오 베터 기술, 미국에서는 램시마 SC 신약으로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이게 캐나다를 출두로 해서 미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침투하게 됩니다. 램시마 SC 제형, 이 항체에다가 SC 제형을 단다는 거죠. 이것도 확장성이 되게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결합체, 이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펀더멘탈과 기술력 최고의 기업입니다. 주가가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갔어요. 우리 셀트리온이. 근데 셀트리온 삼형제 이제 대신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긴 하지만 그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라는 세계 최고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상장하고 12년 동안 공매도가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물론 눌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나 얘네가 못 눌렀어요. 실적과 주가 12년 동안 장기적으로 보면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더 나아가 2030년까지 우리 셀트리온의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셀트리온 사업 보고서를 보고 탑업인 계열사 현황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